덕후평 라이프 트렌드 2025 조용한 사람들. 저자 김용석, 출판사 부키, 출판일 2024년 10월 2일. 덕후평 라이프 트렌드 2025 조용한 사람들. 저자 김용석, 출판사 부키, 출판일 2024년 10월 2일. (1장)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욕망과 퇴도가 된 Quiet and Silent. 새로운 소비와 경제가 된다. 사일런트 트래블과 사일런트 워킹. 왜 웰리스는 조용함을 주목할까? 웰리스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동영상에 중독되면 정신이 거기 팔려서 뇌건강, 집중력, 창조성이 떨어진다. 쇼폼 영상을 OTT보다 5배나 더 본다. 보는 양은 가늠할 수 없이 많다. 슈폼 영상에 길들여지면 빨리 감기 하듯 영상을 보거나 요약본 영상을 본다. 조용한 걷기는 소음을 걷어내고 걸으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된다. 신체 효과, 정신 효과를 동시에 누린다. 음소거 챌린지와 사운드 베스. 소리를 통한 세상과의 단절,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2024년 한국에서는 정을 만드는 무형문화재 장인이 한국형 싱잉볼을 만들기도 했다.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운드 베스, 사운드 힐링, 사운드 테라피는 갈수록 더 각광받을 것이다. 조용한 사람들과 인트로버트 이코노미. 치열한 경쟁사회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불리하지 않다. 아니, 유리하다. 그동안 미국 소비와 내수 경제를 주도한 부류는 외향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장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급부상한 것은 맞다. 데이팅 앱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젊은 층 음주율이 감소하고 있다. 1020, 30 세대까지는 확실히 개인주의가 우세하다. 40, 50 세대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60, 70 세대에서는 집단주의가 우세하다. 이런 차이가 이른바 세대 차이가 되고 직장에서 세대 갈등을 낳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AI와 로봇, 스마트폰, 컴퓨터와 인터넷 등으로 관계를 맺고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서 외향적 성격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기회가 줄어들기 쉽다. AI 시대에는 조용한, 내향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는 더 이상 보스가 아니다. 비즈니스 상황, 조직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에 굴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다. 내향적인 사람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하는 힘은 활발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실행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quiet vocationing. 일과 휴가의 경계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지워지다. 조용한 휴가는 원격 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하는 직장에서 휴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휴양지나 집에서 최소한의 일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조용한 사직은 언제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기회를 엿보며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것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몰입하진 않는다. 조용한 해고는 해고 대신 직원 재배치나 직무평가 강화, 급여 인상 거부,
승진기의 박탈과 같은 간접적인 해고 사인을 주는 것이다. 조용한 고용은 신규 직원을 뽑기보다 직원 재배치로 역할을 전환하거나 단기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2030) 세대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기를 원한다. 성과급도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측정해야 한다. 이제 전쟁의 핵심은 잘 내보내고 잘 키우고 잘 데려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빠르고 갈등 없이 잘 이루어야 한다. quiet short form 침묵의 리뷰가 확산되다. 조용한 슈폼은 슈폼 중독 시대의 새로운 차별화다. 짧고 조용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문제는 댓글창에 관련 정보 링크를 걸어 해결한다. 스텔스 가정과 스텔스 캠핑, 드러내지 않았을 때 얻는 것들. 스텔스 가전은 엑스트라처럼 존재감을 지어간다. 기능은 그대로이나 우리 눈에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 전망 좋은 해변이나 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에 대한 시선도 곱지 못하게 변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을 내부만 개조해 조용히 티나지 않게 캠핑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침묵 카페, 침묵 술집, 대화 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공간들. 타인의 대화는 소음일 뿐이다. 소음 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음악 듣고 책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기회는 돈을 내고서라도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린 시대다. 물멍, 불멍, 숨멍, 그리고 멍 때리기. 우리는 왜 멍에 빠질까? 멍 때리기 대회는 아티스트 읍수양이 기획해 2014년 10월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렸다. 반응이 좋아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문화현상이 되었고 2016년부터 장소를 한강으로 옮겨서 해마다 지속하고 있다. 가장 조용한 활동, 독서. 왜 서울국제도서전에 사람이 몰렸을까? 한국은 성인 독서율, 독서량에서 세계 최하위권인데 책이 멋진 과시의 도구가 되고 있다. 성인 독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낮아진다. 전체 성인 독서율이 43%인데 20대 독서율은 74.5%, 고등학생 독서율은 92.8%다. 2장 텍스트 힙과 모형책의 묘한 관계. 독서 열풍을 주도하는 Z세대, 그리고 책의 변신. 왜 텍스트 힙이 등장했을까? Reading is so sexy. 전세계로 번진 Z세대 독서 열풍. 공항 패션보다 공항 책. 한국의 Z세대에겐 책이 욕망의 도구가 될까? 모형책과 책 가도. 책이 굿즈가 되고 인테리어가 되는 것은 오히려 기회다.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에 힙을 붙여 책 읽는 것이 멋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2024년에 한국에서 만들어버린 우리끼리 쓰는 말이다. 예전에도 책을 통해 지적인 척 보이려는 이들은 존재했다. 현재 2030 세대가 어떤 이유가 되었건 책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현상 자체만 보자 책으로 하는 과시가 그나마 덜 천박하고 오히려 창의적이기도 하지 않은가. 출판계도 작가도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0, 20, 30 세대, 범위를 좁히면 Z세대가 좋아할 책, 그들이 탐내는 책과 콘텐츠를 만드는데 기성 출판계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책이 멋지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굳이 인테리어용 모형책도 살 이유가 없다. 적어도 책이 아직까지 멋진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한다. 3장 솔로프로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의 시대.
당신은 원퍼슨 유니콘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이 솔로프러너가 되기 가장 좋은 시기. 창업할 때도 솔로프러너는 필수다. 혼자 하기 어려워서 동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외부 전문가 도움도 받았는데 AI 도구와 업무 생산성 도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 일하기 수월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은 위기 대응을 위해 조직과 사업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직에서 나와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시기며 창업에 대한 고민도 커질 시기다. 솔로프러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개인이 기업적 가치를 만들어낼 토양을 만들어 주었고 생성형 AI는 개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솔로프러너라는 말은 콜린스 영어사전엔 이 단어가 새롭게 제안된 단어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다. 1. 스스로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 2. 동업자의 도움 없이 사업이나 기업의 위험을 조직, 관리, 감수하는 사람. 음악, 영화 분야에서 솔로프러너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솜 레퀴엠, 미국 LA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로덕션 스튜디오 마일스가 생성형 AI 전문회사 런웨이의 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젠2로 만든 초벌 영상을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고 음악, 영상 편집을 해서 만든 단편 영화다. 세계적 특종을 보도한 1인 매체, 저널리스트가 솔로프러너로 거듭난다면 저는 지역 인터넷 매체를 10년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해왔고 지역경찰과도 오랜 기간 신뢰를 유지해왔기에 중요한 정보를 제보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의 유세가 시작되고 유세장 근처 건물의 지붕에 소총을 든 남자가 기어 올라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비밀 경호국에 알렸지만 20분간 대응이 없었고 이후 비격이 발생했다. 1인 매체에서 1인이 핵심이 아니라 매체가 핵심이듯 솔로프러너도 솔로가 아니라 기업이 핵심이다. 원퍼슨 유니콘이 가능할까? 왜 샘 올트먼은 가능하다고 여길까? 솔로프러너로 시작해 대기업이 된 경우는 없을까? 결국 사람이 전부다. 인지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유니콘 기업이란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창업은 갓 대학을 졸업한 이들보다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취직 못해서 창업 못하는 사람보다 취직 못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보단 취직 잘하는 인재가 창업하는 편이 성공률이 훨씬 높다. 4장 자발적 고립주의자들의 시대. 외로움이 두렵지 않다. 타인은 결국 소음이다. 대표적 자발적 고립주의자인 쇼펜하우어 열풍.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셀 수 없이 많은 작가, 사상가, 음악가들이 쇼펜하우어를 탐구하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 니체를 필두로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앙드레 지드,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모파상, 리하르트 바그너, 헨리 데이비드 소로, 렐프 월도 에머슨, 찰스 다윈, 토머스 칼라일, 카를 융, 에드와르트 폰 하르트만, 카를 마르크스, 조지 버나드 쇼, 비트겐슈타인 등 우리 사회에 불었던 철학 열풍의 의미.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란 입장이다. 위안과 위로를 하지 않는다. 당신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도 단단해질 줄 알아야 한다라거나 남에게 보여주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하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새로운 자극이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명확한 독서를 한다. (2021년에서 2022년엔) 50에 읽는 논어, 50에 읽는 장자 등 동양 철학에 대한 열풍이 재현되었고 2023년 50에 읽는 주역으로 이어졌다. 2023년에서 2024년 쇼펜하우어 열풍, 니체 열풍까지 불었다. 2024년 자기계발서와 경제 경영서는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철학서 입문서는 성장했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탐닉보단
자신에 대한 적용이 훨씬 우위에 놓이는 시기다. 이는 자기 개발서와 경제 경영서, 에세이에 요구되는 진화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다. 타인 자체가 지옥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지옥을 만든다. 그러니 타인은 소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을까? 타인과의 비교 때문일까? 세계 행복 2023에서는 32개국 중 한국이 30위, 일본이 32위였다. 두 나라는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히키코모리가 사회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2030 세대와 4050 세대 간 갈등이다. 나이, 서열 문화, 집단주의가 과거 세대에 비해 옅어졌다고는 해도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게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 혼자 산다는 10년 이상 롱런하고 있다. 자발적 고립이 일시적 관심과 반짝 유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자 보편적 문화 트렌드가 된 셈이다. 자연인 또는 은둔형 외톨이. 이유가 무엇이든 계속 확산될 욕망. 은둔형 외톨이는 자발적 고립처럼 보여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5장. 한국에서도 시작될 비만 치료제 열풍의 나비 효과. 의식주 트렌드를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티핑 포인트.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할 수 있을까? 2024년 7월 말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40자루가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한국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202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공급 부족으로 국내 출시는 되지 않고 있다. 당뇨와 비만은 질병뿐 아니라 치료제로도 연결된다. 당뇨병 시장 선두 기업들이 곧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선두 기업이기도 하다. 글로벌 당뇨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노보노디스크, 2위는 일라이 릴리다. 비만은 질병이다. 비만을 잡으면 수명이 늘어난다. 비만과 당뇨는 가장 강력한 시장이며 전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증가가 라이프 트렌드에 미칠 영향. 항공사, 패션 산업, 피트니스 산업, 러닝 사업, 건강기능식품 시장 등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비만 치료제는 의식주 트렌드를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티핑 포인트다. 비만 치료제 열풍은 한국에서도 곧 시작될 것이고 점점 커질 전망이다. 6장. 과연 2025년에 밀리터리 룩이 유행할까? 밀리터리 룩이 뜬다면 땡땡에 투자하라. 글로벌 재무장, 전쟁 위험이 높아진 시대. 군사력 최상위권 국가에는 장기 집권자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2024년 5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30년까지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주석이 된 후 5년 임기인 주석을 사면임하고 있고 임기는 2027년까지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되었고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사면임 총리가 되었다. 임기는 2029년까지다. 튀르키 레제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도 사면임 중이고 이후 5년 임기로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놓았기에 사실상 2033년까지 연임할 전망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
전쟁을 벌이면 미국은 한국을 중요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국은 전쟁 개입에 불가피하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전체 GDP의 20% 이상, 전체 수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전 세계 반도체의 63%, 첨단 반도체의 73%를 공급한다. 중국이 대만을 삼키면 반도체 산업까지 손에 넣는다. 중국이 대만의 산업시설이 밀집된 해안에 폭격을 가하면 반도체가 필요한 수많은 산업이 생산 중단에 빠진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임기 내 경기 부양도 시키고 양안 통일도 이루어야 주석 사연임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만 침공 또는 무력 충돌이나 공세 등의 시기와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우리가 2025년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면 봉쇄라는 시나리오로 피해 규모를 보면 대만은 GDP의 12.2%, 중국은 8.9%, 세계 경제는 5%, 미국은 3.3%다. 분명 전쟁보단 피해가 적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들기엔 충분하다. 밀리터리 룩이 패션 트렌드가 되는 적당한 타이밍.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전쟁 시기에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다. 또한 불황으로 위축되고 우울한 사람이 강한 느낌을 준 밀리터리 룩을 선호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밀리터리 룩은 엄밀히 말해 유행이라기보단 패션 장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밀리터리 룩 바람이 불고 난다. 7장 여행 용명의 리셋, 경험, 솔로, 즉흥, 노마드. 2025년 여행 지출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행 욕망.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우리는 희소한 것,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욕망한다. 체험과 유흥,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여행을 간다. 스포츠 경기, 스포츠 문화 이벤트 관람 여행이 늘어간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역대 가장 높아진 현재 관광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30 세대는 자신만의 취향, 경험을 반영하는 여행이 두드러진다. 남들이 다 알만한 곳이 아니라 자신이 더 좋아할 곳을 찾는다. 나홀로 즉흥적으로 여행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마드, 데일리케이션, 일상 경험을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 급증. 외국인이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러 오듯 한국인도 외국에서 일상 경험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이 늘어난다. 이 시대의 여행 욕망에선 경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 열풍은 계속된다. 그리고 제주 위기도 계속된다. 소도시 여행으로 희소한 경험을 하고 SNS에 공유하며 경험의 우위를 점하고 싶어한다. 마쓰야마, 오이타, 시즈오카가 가장 인기가 있다. 한국인의 2030 세대는 일본을, 5060 세대는 베트남을 선호한다. 8장 늘어나는 워크아웃 홀릭과 펀 러닝. 왜 싱글일수록 운동에 진심일까? 왜 운동이 핵심 욕망이 되었을까? 10에서 20년 전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었지만 그때 청소년들은 지금 멀쩡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 당신도 운동 중독, 운동 홀릭 쪽은 왜 늘어나는가? 1인 가구와 비혼주의자 증가가 덤벨 이코노미를 만든 배경 중 하나다.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인식하면 건강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과시할 일이 된 것은 운동이 욕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보다 운동 중독자가 더 많아질 Z세대. 피트니스보다 러닝이 대세가 됐다. 2030 세대에게 취미로 하는 운동은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하므로 새로운 인기 운동이 뜨고 지는 일은 계속될 것이고 피트니스처럼 러닝도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동 마니아, 운동 중독자도 많아질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의 음주율, 흡연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후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Health is the new wealth. 운동이 욕망이 된다는 의미는 이 시대는 부자일수록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하다. 운동과 건강관리가 부유함의 상징 같아진 시대. 2030 세대는 부자가 아니어도 운동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운동 건강이 새로운 욕망이 된 것이다. 팬데믹 쇼크를 털어내는데 3년이 걸린 셈이다. 유럽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세계 시장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봐도 확실히 피트니스 시장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즉, 운동과 건강관리를 하는 2030 세대는 역대 최대이고 전 연령대로도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덤벨 이코노미가 러닝 이코노미를 만들어낸다. 러닝 열풍은 피트니스 열풍의 산물. 낯선 도시로 해외여행을 가서도 도심 러닝을 하고 이런 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해외에서 함께 도심 러닝을 하는 프로그램이 상품화되고 있다. 운동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된 운동, 운동이 욕망이 된 시대다. 경복궁 러닝 챌린지 해봤니? 문화가 된 챌린지와 운동 챌린지. 경복궁만이 아니라 광화문 주변에 있는 궁궐들을 코스로 묶어서 달리는 이들도 있다. 금요일 밤을 즐기기 위해 도심 러닝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러닝 패션부터 다르다. 트렌드는 거창한 분석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접하는 반복되는 상황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9장 자신의 죽음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Well Time, Last Dance. 어떻게 살 것인가 만큼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도 중요하다. 자신의 장례식을 디자인하다. 당신도 사카모토 류이치처럼. 일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뮤지션 사카모토 류이치는 장례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장례식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 취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호스트가 되어 기억되고 싶은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함께 묻힐 친구 하카토모. 일본의 무덤 친구 문화는 왜 생겼고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일본은 한국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사회, 즉 장래와 죽음에 대한 욕망, 소비, 경험치가 훨씬 많은 사회다. 일본어 하카토모 묘우. 하카토모는 무덤 친구를 일컫는다. 독신 노인의 고독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죽고 나면 누군가 자신의 장례식을 간소하게나마 치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회에 돌볼 자식이나 가족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기 원치 않는 이들은 합장묘를 선택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다. 이들뿐 아니라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합장묘를 선호하고 있다. 효고현의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은 합장묘 선택자들의 요청으로 연 2회에서 3회 정도 만나는 모임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절반 정도 참석했는데 지금은 90% 정도 참석한다고 한다. 합장묘를 선택한 이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슨한 연대는 보편적이다. 친한 사람끼리 합장묘를 선택하기도 하고, 일본 도치기현의 고령자용 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전용 합장묘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실버타운이라면 장례까지 연결된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합장묘와 하카모토가 늘어나면서 일본 지자체나 관련 기업들은 하카토모 교류를 활발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데스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의 새로운 트렌드. 죽음 명상은 죽음을 상상하는 명상이다. 불교의 수행 방법인 마라나 사티에서 시작한 명상 방식이다. 마라나는 죽음이고 사티는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사념이라고도 한다.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본은 왜 종알이라는 말을 만들고 종알 산업을 키웠을까? 종알, 슈카스는 마지막 활동이란 뜻이다. 2011년 2만 명이 사망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종알, 웰다잉 등 죽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산업으로 성장했다. 시작은 장례식이나 장묘 등이었지만 이후 상속, 재산관리, 연명치료, 간병, 유품정리 등으로 확장했고 2015년부터는 E&X 엔딩 엑스포가 열렸다.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닥친 우리도 관련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10장 본격적으로 클리메이트 플레이션 시대 소비 대상이 된 에어룸 의식주 트렌드를 바꾸는 이상기후 결국 머니 트렌드가 바뀐다. 클라이메이트 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다. 초콜릿과 오렌지 주스 가격 급등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신조어로 2021년에 등장했다. 이상기후로 초콜릿과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밥상 물가 타격을 더 자주 받을 것이다. 부자는 이런 일을 겪진 않을 테니 결국 기후플레이션은 서민이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겪을 문제다. 토마토가 사람 잡고 스리라차 소스가 거래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스는 스리라차인데 재료는 할라페뇨 고추다. 스리라차 소스가 주도한 매운맛 시장의 확대가 라면을 비롯한 한국 매운 음식에 긍정적 작용을 해서 한국의 매운맛 식품이 미국에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의식주와 경제, 투자, 나아가 우리 모든 생활 영역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 결국 우리는 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후 인플레이션이 저위도 국가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덥고 따뜻한 지역이라 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작물과 노동 생산성에 손실을 끼치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에어룸, 베지터블과 고대 작물을 탐하다. 에어룸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보물, 즉 가보를 일컫는 말이다. 유산을 일컫는 헤리티지와도 맞닿아 있는 말이다. 토마토는 중남미가 원산지로 5200만 년 전 화석에서 토마토 씨앗이 발견된 적이 있으니 아주 오래된 작물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아스테어 토마틀에서 유래했다. 토마토를 스페인이 유럽으로 들였는데 한국에서는 16세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 곡물을 다시 대중화시키려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탄수화물, 저당, 고단백 식품으로 주목받는 파로다. 에머, 아인콘, 스펠트 세 가지 밀 종류인 고대 곡물을 통칭하는 말인데 파로는 현미보다 6배 이상 높은 저항성 전분으로 소화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유리하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지 변화와 자급자족 그리고 비건 밀 수출국 러시아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밀 수입국이었다. 그린란드가 녹색 땅이 되어간다. 2023년 한국 사과 생산량이 작년 대비 30% 정도 줄었고 가격은 2배가량 올랐다. 김치 먹는 것이 국산 사과 먹는 것이 서민에게 점점 사치가 될 수도 있다. 부자 중에는 자신이 먹을 것들을 계약 재배하는 이들이 많다. 세계적 부자 중에는 축산물도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키우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스스로 텃밭을 일구어 신선한 채소를 확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11장 욕망이 된 하이엔드 체어 의자는 가장 작은 건축이다. 의자에 눈뜬 사람들에 의해 의식주 트렌드가 바뀐다. 어떤 의자를 가졌는지가 욕망이 되기 시작한 한국.
비싼 집에 사는 것과 어떤 차를 타는지도 한동안 과시적 이슈였지만 이제는 어떤 의자를 쓰는지 어떤 예술품을 소장하는지로 넘어왔다. 3만 달러 진입은 가구, 인테리어, 여행, 레저 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누릴 트렌드보다 소득 상위 계층이 누릴 트렌드가 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욕망은 늘 상향지향적인데 타인과의 비교가 잦은 한국에선 이런 경향이 더 극심하다. 전세계 유일무이한 체험 전문 잡지가 한국에서 시작되다. 매거진 시를 발행하는 김봉진, 무한 형제들 창업자가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를 모토로 클립처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 의미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회사다. 의자는 앉아있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체어에 맨이 붙으면 회장이 된다. 의자는 권력을 담고 있다. 권위적이 되는 것을 의자 효과라고 한다. 의자는 가장 작은 건축이다. 왜 하이엔드 체어가 잘 팔릴까? 덴마크에선 첫 월급을 타면 좋은 의자를 산다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고가 가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팔리는 2천만원짜리 의자,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서 단독주택, 인테리어, 고가 가구에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제 비싸고 좋은 하이엔드 가구를 가지는 것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이상이면 보편적으로 품는 욕망이 되어가고 있다. 하이엔드 체어에 눈뜨는 한국의 중산층, 의자에 대한 욕망의 보편적 확대와 영, 40, 50 하이엔드는 최고 품질, 최고 성능 혹은 최신의 사양을 갖춘 물건이란 뜻이다. 절약을 한다고 전방위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아껴서 다른 쪽에 더 쓴다. 이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세계 고급 가구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특히 한국은 잠재력이 크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문화와 취향이 현대인의 계층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가구와 조명에 공들이는 것도 취향이자 문화 자산이다. 영국에서 자수성가한 유력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으로부터 자신의 가구를 자기 손으로 산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 12장 AI at Work와 AI 스트레스 이라는 방식이 바뀌면 인지상, 채용과 교육, 부동산 시장이 다 바뀐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메가 트렌드가 된 AI at Work. 현상이 잠깐 번지는 것을 FAD, 패드, 몇 년을 이어가는 것은 트렌드다.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미치면 메가 트렌드, 10년을 넘어갈 흐름이면 패러다임이 되고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문화가 된다. 하이브리드 워크와 AI at Work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생성형 AI를 쓰는 이유는 시간 절약, 업무 집중, 창의성, 즐거움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업도 다 시작한 AI at Work. 거의 모든 직업은 특정 작업 부분에선 자동화가 가능하다. 채용이 바뀐다. 직업 중심에서 작업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채용은 글쓰기 33%, 번역 19%, 고객 서비스 16% 순으로 줄었고 예상 시급에선 번역이 21%, 동영상 편집 제작, 시장 조사 순으로 줄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사직 시대. 생성형 AI의 혜택은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 창의적 업무, 업무의 질 향상이다. 생성형 AI 과제는 구조조정, 부정확한 정보, 일자리 감소다. 사무실이 바뀐다. 부동산도 시장도 상권도 바뀐다.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공신률은 상승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고 트렌드가 아닌 문화가 돼가고 있다. AI at Work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업무 인력이 줄어든 것도
사무실 공간을 줄일 또 다른 이유가 된다. ABS와 공정성 그리고 탈연공서열. 프로야구의 2023년과 2024년은 ABS 도입으로 나뉜다. 주심도 한계가 있고 출신 연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포수가 가치가 있었고 신인보다 베테랑이 상대적으로 판정에서 유리했다. 지금 시대에 보면 불공정, 불투명이다. 예능에서도 4050 세대 베테랑의 기회를 계속 독점하고 2030 세대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AI at Work는 평가와 보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하고 신상 필벌도 더 현실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진강 인류의 시대가 열렸다. 과연 당신은? 구글 CEO 에릭 슈밋은 Welcome to Age of Augmented Humanity 라는 말을 했다. 기기가 그냥 작동하고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13년에 나온 영화 헐도 진강 인류를 그려냈는데 배경이 공교롭게 2025년이다. 인간에게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면 인류 문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므로 인간, AI, 인간의 구도가 형성되고 AI가 인간 사이의 교집합 지점이 되는 셈이다.